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2018년 버스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8초가량 몰래 촬영했습니다.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를 입고 있어서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적었지만 옷이 밀착돼서 신체 굴곡이 드러난 상태였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남성은 여성의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로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레깅스 몰카를 찍은 이 남성,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사실은 이 판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인지 당시에 이제 항소심 판사님이 뭐 사진까지 판결에 이렇게 이제 붙여가면서 선고가 설시를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약간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이었나 보다. 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먼저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요. 자, 옷이 몸에 밀착해서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판단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더 폭넓게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는 내용을 없애자. 이제 불쾌감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들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성들에게 비하적인 내용이다. 왜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법안의 발의가 있었는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의미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성적 수치심으로 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이런 성적 자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분노와 모욕감이 이제 전부 다 기준이 돼서 어디까지 형사적으로 처벌이 돼야 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계속 법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좀 더 향후에 깊게 발전되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얀 소의 해라는 2021년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는 해인데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뭘까요? 형사 전문 조건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건명 변호사입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내용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죠. 이것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새해 첫날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등한 지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수사에서 이제 협력자로 규정된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큽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된 게 직접 수사하는 게 이제 예, 한정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검찰 수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임시범죄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범죄로 인한 고소 고발장을 뭐 저희가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고소장 어디에 접수해요? 그러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무데나 접수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6대 범죄는 검찰에 하고 나머지는 경찰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전까지는 그 검찰로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로 수사 지휘가 내려갔고 검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경찰에서 수사가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애초부터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의 종류나 이득 가액 등에 따라 사건을 각각 접수받아 수사할 기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외의 나머지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반려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경찰로 가서 이제 고소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군요. 네. 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니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안내를 할 것이며 접수를 이제 반려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접수는 받아주겠다는 거네요. 접수를 받고 이걸 이송하겠다라고 네. 밝혔다고 합니다. 하기야 이제 아무래도 법이 시행되고 일시적으로 좀 그 경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이 기간 동안은 검찰에서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도 큰 변화라고 하면서요. 네, 이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고 검찰의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사건을 기록한 뒤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달라진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걱정인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그전에는 검사가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고소 고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습니까?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사건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즉 사건 종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돼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고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 이때는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했을 때는 항고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제 사건을 덮어버리면 이의 신청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군요. 네. 이때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재수사를 합니까? 이때 검사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에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는 경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는군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점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바뀐 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범죄의 종류나 이득가액 등에 따라 복잡하게 좀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수사기관을 파악해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네, 아까 보니까 뭐 검찰에서도 일단 접수 받아주고 넘겨주겠다, 안내도 하겠다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민원 센터에서 그렇게 좀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편의를 좀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조건명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